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0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11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개유월 기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후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토라고 하는 일간,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 6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저께 백로가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왕절, 금이 가장 왕한 6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30여일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루할 수도 있고요.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외워서 내가 뭐 6월에 대해서 외워서 이렇게 굳이 공부하기보다는 뭐예요? 좋아하는 노래를 10번 듣고 20번 듣고 100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그 음률과 가사와 박자를 내가 체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명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집착해서 빨리 외워서 빨리 내가 뭐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명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고 어려운 학문이 되게 됩니다. 자, 옛 어르신들 표현에 이제 자라를 잡으려면 자라의 목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라를 잡고 자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 목과 팔다리가 그 두꺼운 갑옷 같은 그런 몸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자라를 잡기가 힘이 들죠. 근데 자라를 어떻게 돼요? 그냥 냅두면 그 자라가 어떻게 돼요? 안전한가 보다 했고 앞다리도 쑥 뒷다리로 쑥 이제 나머지 대가리도 쭉 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명리학을 빨리 공부해야겠다. 빨리 뭐 해서 어떤 분들도 이거 해서 또 돈도 벌어야겠다. 아니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이렇게 조바심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명리학의 세계는 어떻게 돼요? 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해서 그냥 좀 재미있게 계속 듣다 보면은 스스로 체득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게 됩니다. 제가 벌써 이 강의를 한 것이 벌써 300강이 넘었잖아요. 근데 강의 듣는 분들도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지루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강의라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똑같은 걸 또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저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나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걸 간과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도 명리학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모든 것들은 습득하고 내가 계속 갈고 연마하고 또다시 또 연구해야지만 발전이 있는 것인데 내가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손을 놔버리면은 이제 거기서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걸 강의를 하면서도 물론 이렇게 강의를 듣는 분들도 공부하겠지만 강의하는 스스로도 저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더군다나 이거를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학습 방법, 가장 좋은 어떤 학문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배운 것을 남한테 가르치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한 만큼 남한테 이해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남한테 이해시킬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 안 된 거를 남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냐고 해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좀 공부를 좀 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도 강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거는 이렇게 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알았던 걸 다시 반복 숙달을 하면서도 또 새로운 것을 내가 또 이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서 기초적인 것이라고 해서 너무 간과하고 내싸준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또 습득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지루하지 않게 계속 틀어놓고 옆에서 저 양반이 뭐라고 짓거리는가 이렇게 들어만 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뭐 백로절이라고 해서 신월과 6월이 서로 겹치는 날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야말로 순수한 6월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기라고 하는 것이죠.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간, 그래서 10천간이라고 합니다. 이 10천간 중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6번째 있는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토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음양으로 나눴을 때 음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글자는 토, 즉 흙, 땅,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는 기토에 상반되는 토로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양에 해당되는 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토는 기토라고 하는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것부터는 양토, 고항하고 매우 높은 산, 높은 산맥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음토는 그거는 반대로 매우 작은 개념의 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원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는 밭을 뜻하죠. 밭. 씨를 심어서 뭐 토마토도 키우고 오이도 키우고 가지도 키우고 하는 그런 밭 또는 논, 이런 개념의 흙 내지는, 원자는 동산 원자죠. 정원 있잖아요. 정원, 뭐 좀 잘 사시는 분들은 집 앞에 정원도 있고 텃밭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텃밭 같은 거 있죠. 뭐 작은 곡물이라든가 채소 같은 거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런 것, 내지는 과수원 같은 것도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과수원 큰다는 겁나게 크던데, 물론 겁나게 큽니다. 근데 그 과수원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했죠. 아무리 과수원이 커도 저기 몽골 평원이라든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히말라야 산맥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 상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물론 큰 과수원과 집안에 있는 화분에 있는 흙하고 과수원을 비교하면 당연히 과수원은 그건 무토로 봐야 되는 거고요. 집안에 있는 조그만 텃밭은 그거는 당연히 기토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토 기토라고 하는 그런 것의 구분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큰 무토에 대응해서 오늘 배우는 기토는 이렇게 전원토, 비유를 하자면 정원, 텃밭, 내지는 과수원 같이 이런 땅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갖고 있는, 습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해서 비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설명을 해요.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는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다, 낮을 비자. 그 다음에 습자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거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는 고항하다라고 해서 고자를 쓰잖아요. 그죠? 이 비자는 낮다라고 하는, 높은 것에 비해서 뭐 저습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낮다 뭐 이렇게 좀 천하다, 저속하다, 뭐 이렇게 급수가 좀 낮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높고 굉장히 광활하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낮고 그 다음에 습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고항, 즉 매우 두텁고 후중하기 때문에 간목, 칠살 같은 것으로서 소토,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관살을 쓰는 얘기가 드물다. 물론 이제 기토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을 취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봄의 기토는 봄에 어떻게 했대요? 봄에 논이나 밭과 같은 거예요. 그때 간목으로서 기토를 파헤치고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작은 밭에다가 봄에 씨앗을 뿌린다라고 이렇게 보는 개념이거든요. 그때 씨앗을 갖다가 간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꼭 나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씨앗, 종자도 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봄의 묘월 같은 경우 기토 간목을 쓴 것은 그냥 밭이나 그 화분 같은 데다가 꽃이라든가 이런 거 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토 같은 경우는 관살을 쓰는 애가 극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비습한 땅이기 때문에 수화로서 조후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죠, 불. 그래서 이럴 거는 수라고 해서 물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름에 뜨거울 때는 수가 있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 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햇볕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후를 맞춰준다고 해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기토한테는 중요한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조후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간이 무토 같은 경우는 고항, 후중하고 두텁기 때문에 일단 소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토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소토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화가 있어서 또 조후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토에 대한 습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가 태어난 월령 6월이죠. 6월이라고 해서 숫자 6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명리할 때는 항상 임묘진, 사오미, 해자축, 신유술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이 6월이라고 하는 것, 이런 한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에요. 가을. 이제 어저께까지만 해도 신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신월도 가을이고 6월도 가을이지만 가을인데 신월은 초가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은 어떻게 됩니까? 초가을 가운데 낀 6월, 그 다음에 술월은 어떻게 늦가을이라고 했죠. 그래서 초추라고 하고요.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중추라고 해요. 중간에 끼어져 있다라고 해서 중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술월 같은 경우는 개추 내지는 모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추라고 하는 것은 끝 개자. 그렇죠. 요걸 보면 늦가을이라고 나와 있고 음력으로 대략 한 9월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6월 같은 경우는 초추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개추, 모추도 아닌 중추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봄에 이제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계절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신월에 비해서 기후 같은 경우는 더 한랭하죠. 한랭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이제 하강하죠. 지금 남쪽 저쪽에서 이제 태풍 링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도 밖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아주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는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계속 하강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가을에 저렇게 기온이 하강하는데 비가 자꾸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지금 피고 있는 코스모스, 들국화, 기타 여러 가지 야생초 같은 것들이 이제 음농습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물러 터지고 죽게 되겠죠.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신월하고 신월은 지장간이 어떻게 돼요?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 6월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금과 신금이 주가 됩니다. 자, 무토 쓸 수 없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고요. 6월은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유중에 있는 경금 가지고 격을 잡거나 유중에 있는 경금 가지고 용신을 치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유중에 있는 경금 쓰지 마시고요. 유 안에는 그냥 오로지 신금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신월에는 무토 없고 임수 경금만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에서 놓고 봤을 때 신월과 6월의 차이는 물론 그렇습니다. 신월은 글자가 무임경 세 가지가 있고요. 6월에는 경금, 신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순한 차이를 찝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한테 이제 말을 걸어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두 개고 세 개 맞네 이렇게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여기는 토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토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기는 무토 토기가 있잖아요. 물론 쓰진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토기가 없고 뭐가 없어요? 또 수라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신월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6월은 토도 없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6월은 오리지널 순수한 금인 거죠. 쉬운 말로 우리 금반지 할 때 금을 24K로 하느냐 18K로 하느냐 뭐 14K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이 6월은 금의 순도가 어떻게 돼요? 99.9999%의 순수한 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월은 무토는 뭐 그냥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의 탁기가 아직 남아있고 임수의 수기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이 신월과 6월의 차이인 것이고 잘 보시면 임수가 있어요. 신월은 금이 왕하지만 수도 같이 왕한 것이고 6월은 금은 왕한데 수가 없기 때문에 6월은 수가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왕금이 수를 생하지만은 장생된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수가 없느냐의 차이는 다른 것이죠. 이거는 순수하게 금이 왕한 것이고 이거는 신월은 금수가 같이 왕한 겁니다. 이 지장간에 임수가 있고 임수가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사주의 격을 잡을 때, 그 다음에 사주를 배합할 때도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왕절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요. 금이라고 한 것 경신금을 나누지 않고 금이 신월에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은 화토는 어떻게 돼요? 화토는 여기가 이제 신월의 병지였고요. 여기 6월에 되면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사지에서 화토가 매우 매우 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금이 왕하게 되면 당연히 목도 어떻게 돼요?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령을 가지고 왕세와 한난 조습의 개념을 빨리 파악해야지만 중화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토가 6월에 태어나면 일간은 약하고 금은 매우 왕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운 말로 쉬운 말로 토금 원래 토금 식신격인데 일간이 약하고 금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토금 진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자, 근데 신월하고 6월하고 다른 게, 신월은 물기가 원령 자체에 있지만은 이 6월은 어떻게 돼요? 원령 자체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매우 한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랭. 한습이 아니고 이거는 한랭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 왕에서 일간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습기도 없기 때문에 기토가 어떻게 돼요? 말르죠. 말러 자칫 잘못하면 6월에 수기가 한 점 더 없게 되면 이거는 마치 한전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전력의 준말이 아니라 이것은 갖다 한전, 즉 밭이라고 하는 것이 가물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말로 비눈이 와서 가물은 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전입니다. 절대 한국전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한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라고 하는 물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찰 한자 차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기가 없게 되면 기토 텃밭에 가을에도 뭐 여러 가지 겨울에 먹기 위해서 물론 지금 때는 좀 늦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을 수가 있겠죠. 내지는 겨울에 또 요즘 같아서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작물 같은 거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가 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약한 기토를 화로서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필요한 화, 병화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때 필요한 수는 개수가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 개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물론 지지로 진토 내지는 술토 정도 하나가 있게 되면은 기토가 좀 더 세력을 얻게 되니까 좀 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수화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일간이 왕해도 좋은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명식 한 번 더 살펴보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가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음토인 기토가 금인 유금을 보게 되면 이건 식신에 해당이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은 금이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되고요. 일간 기토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그냥 이건 식신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면 좀 매정합니다. 매정해요. 이거는 그냥 뭐 서로의 왕세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음토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식신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은 그냥 평면적으로 내막을 살피지 않고 본 것이고요.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 보게 되면 토는 6월에 매우 약하죠. 사지에 해당이 되고 금은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식신이라기 보기보다는 토가 금을 생하는 그러한 토금 진상관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진상관이라고 하는 진자가 붙게 되면 이 진자의 진상관의 개념은 일간은 약하고 약하고 뭐예요? 식상이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포인트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하게 되면 일간의 기운은 어떻게 됩니까? 식신이 몽졸이 뺏어갑니다. 내가 일간이 왕했을 때 식신상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기운을 나눠주는 거죠. 내가 돈이 많으면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불쌍한 사람이 도와달라거나 내 형제자매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내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급하다고 하니까 내가 돈을 빌려서 빌려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내가 있어서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빚을 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쉬운 말로 어떻게 돼요? 좀 안 뺏어갔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는 주는데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로 나의 피와 살을 베어서 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설기과다하다, 설기태과하다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한 일간을 먼저 부신해주는 화가 필요하겠고요. 병화가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의 명식을 놓고 보게 되면 기해가 이렇게 연간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는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기토가 유금 식신 을 보고 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냉정하게 식신생재로 볼 수가 있겠는데 요 기토는 요 개수는 요 기토가 이렇게 파하려고 하죠. 근데 기토가 뿌리가 없으니까 파하려고 해도 파는 힘이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요거는 쟁재가 아니에요. 쟁재가 이거는 군비쟁재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분재한다라고. 저 재성을 나눠야 되는 거죠. 너무 재성이 막 일간이 너무 막 그래서 식재를 다 감당을 못하니까 이거는 나와 같은 동료가 있어서 저 재성 많은 식재를 이거는 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나한테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둘 다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 해당이 되고 일지를 놓고 봐도 다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 기토가 됐건 연간 기토가 됐건 뿌리 하나가 없고요. 식재가 이렇게 많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일간을 버리고 금으로 종하든 수로 종하든 종격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생시에서 토를 본다거나 화를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종격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다시 생시에서 금을 본다거나 수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종격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일간이 극신약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극신약하게 되면 사주 명식이 매우 편중되고 편고하기 때문에 좋은 사주 명식은 될 수 없다. 이거를 갖다가 중화시키기 위해서 생시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생시를 얻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생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일간 기토가 뿌리가 전혀 없는 중에 자가 됐건 갑이 됐건 일간 기토가 뿌리 둘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금수가 다시 왕량해지는 것이고요. 연간에 있는 기토마저도 뿌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러면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이 간목은 기토를 팔라고 해도 뭐 간목 자체도 화가 없이 금수만 있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간목이 전혀 능력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 간목은 기토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되면 종은 해야 되는데 금으로 종해야 될지 오히려 수로 종해야 될지가 약간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금으로 종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수가 있으면 금이 어떻게 돼요? 많이 과설돼서 안 좋은 것이고요. 수로 종하려고 한다고 해도 원령이 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의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기명 어떻게 돼요? 종아격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기명 종제격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종세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것이 일간 기토하고 서로 탄합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주국세가 진짜 편중돼서 안 좋은 중에 탐합하게 되면 사주국세가 더더군다나 이거는 매우 안 좋아지는 사주국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시 정도 이렇게 되면 좀 되도록이면 피하는 생시였으면 저는 좋겠고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종색격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종색격은 그렇다고 종격도 아닌 것이 제 관이 있어서 사주가 어느 쪽으로 종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노래도 있죠.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차라리 뭐 정량리로 떠날까요? 이게 바로 종색격인 거예요. 내가 영등포로 가야 될지 종로로 가야 될지 청량리로 가야 될지를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이거 서른도 가수 서른도가 부른 노래죠. 제가 노래를 뽕짝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종색격 설명할 때 이 노래를 가끔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띠로 내 처지가 바로 그러한 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상황이겠어요? 나쁜 상황이겠어요? 안 좋은 상황이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을축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을축시가 되면은 이거는 일시로 유축 반합이죠. 유축 반합 회국하죠. 그러면 금이 왕해지는 겁니다. 금이. 그러면 아까는 간목이 탐합한다라고 봤을 때는 을목은 어떻게 돼? 탐합이 아니고 이 을목은 기토를 파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한 기토가 축에 약간 통근한다 하더라도 유축이 반합 회복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로 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식신상관인 금으로 종해서 이거는 종악격으로 보게 되고요. 일간을 벌이기 때문에 기명종악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금으로 종할 때는 요 기토 축토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을목이 약간 금으로 종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이거는 기토가 살아나는 것을 오히려 이거는 확인 사살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간 자체가 기토 음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종악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신시 한번 보죠.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저는 종악격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금, 신금이 있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이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명 종합격으로 보는데 물론 이렇게 수가 투출하게 되면 금으로 종했을 때 왕금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유시 또한 이것도 금으로 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수가 많게 되면 이것도 약간 금으로 종하면 금으로 왕해져야 되는 금이 좀 왕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금의 기운이 설계되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토금운으로 가서 운이 종격이었을 때 토금운으로 가서 금의 기운을 좀 더 생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생시들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다 확인을 못 해드리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시고 모르는 생시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